검찰이 김열중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1,2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입니다. 롯데 총수일가의 탈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이 꼼수 증여로 6천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7.3%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지난달 주택 전월세 전환율이 6.8%로 석 달째 보합세를 이어간 가운데 서울 송파구에선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처음으로 3%대에 진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 부패범죄 수사단이 오늘 오전 대우조선해양 현 최고 재무 책임자인 김열중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 부사장은 2015년도 대우조선에 대한 회계 결산에서 영업손실 1,200억 원을 축소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부사장이 자본 잠식률 50% 초과에 따른 관리 종목 지정을 피하고 채권단으로부터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이 같은 회계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5년도 회계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1,200억 원이 고의로 축소된 증거를 확보하고 이에 가담한 실무자들도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의 구조조정과 경영 정상화에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 부실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셋째 부인 서미경 씨와 딸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세금 탈루액은 6천억 원대로 조세포탈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와 딸 유미 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모두 6천억 원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어 그 가치가 수십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어제 세금 포탈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두 모녀에 대한 지분 증여 과정에서 롯데 측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한 법무법인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롯데 측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의 페이퍼 컴퍼니 4곳을 세우고 주식 거래 때도 이를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수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세금 납부를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서 씨 모녀를 소환해 6천억 원대의 탈세 혐의와 일감을 몰아주고 롯데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 씨 모녀는 유원실업, 유기개발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롯데 시네마의 매점과 백화점 식당 운영 사업, 각종 부동산 사업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은 탈세 정황 의심에 대해서는 오래된 사항이라며 당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 감독과 법 제도 개선, 인식 확산 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올린 시금 6,470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 8시간 기준 1급으로 환산하면 51,760원,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주 40시간제의 경우 135만 2,230원입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17.4%인 337만 명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등으로 계속 올랐습니다. 이번 인상률 7.3%는 유사근로자 임금 상승률의 약 2배 수준입니다. 노동부는 최근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예방과 감독을 병행하고 법 제도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저임금 고시문의 시급과 월 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휴수당 지급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할 시에는 즉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주택 전월세 전환율이 3개월째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에선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지난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대에 진입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기준 주택 전월세 전환율은 6.8%입니다. 지난 4월부터 3개월째 동일한 수치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계절적 영향과 전세 가격 상승폭 둔화로 인해 최근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최초로 3%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정원에 따르면 6월 기준 송파구 전월세 전환율은 3.9%입니다. 이 수치는 조사를 시작한 2011년 1월 6.7%보다 2.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3%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파구는 인근 하남 미사 강변도시와 일회신도시 신규 입주 영향으로 임차 수요가 이탈하면서 전세 수급에 여유가 생겼고요. 저금리 기조로 반전세 등 월세형 매물이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을 보면 수도권은 6.3%, 지방은 8%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이 6%로 가장 낮았고 경북이 10.1%로 가장 높았습니다. 세종과 경북 등은 지난달 대비 하락했고 광주와 강원 등은 지난달 대비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규모별로 보면 소형이 5.5%, 중소형이 4.5%, 중대형이 4.6%로 소형의 전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방 소형 아파트의 경우 전환율이 6.5%에 달해 지역별 규모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종신보험은 가입 시점부터 평생 보험금을 납입해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비싼 보험료 때문에 일정 연령대부터는 해지율이 높아지는 상품이기도 한데요. 최근 일부 보험사들은 저금리로 인한 수익 악화 등에 대비해 종신보험료를 낮추는 등 기존 고객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기존 종신보험보다 보험료를 평균 20% 낮춘 시간의 가치 종신보험을 출시했습니다. 납입기간 내 해지환급금을 50%로 낮추는 대신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줄였고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사망보장을 제공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을 매년 4.5%씩 20년간 줄여나가면서 감액한 부분만큼의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옵션도 마련해 노후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리가 하락을 하면 보험료가 상승하고요. 보험 가입하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보험료를 낮추고 보장 금액을 동일하게 보장하도록 하는 시간의 가치라는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KDB생명도 보험료 부담으로 해지가 많은 종신보험의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KDB생명은 고객이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말하는 가입 배수를 낮춰 보험료를 깎고 상반기 기준 80% 정도인 보험 상품 유지율을 하반기 8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이 이처럼 종신보험료를 낮추는 이유는 온라인 보험 비교 사이트 보험다모아의 등장으로 경쟁력 강화가 절실해졌고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수익률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비싼 보험료 때문에 자녀 학비, 생활비 등 지출이 많아지는 40세 이후엔 해지율이 높아집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작년 종신보험 가입자의 중도 해지율은 무려 74%에 달했습니다. 보험사들이 고객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수익을 지키기 위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의 자구책을 선택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이달 말부터 핀테크 업체들이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의 고객 거래 정보를 제공받아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금융 관련 서비스 앱이 개발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이달 말부터 은행권 내부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외부 업체에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이 가동됩니다. 금융사가 아닌 핀테크 업체들도 은행과 증권사 등의 서비스와 맞물린 다양한 앱을 개발해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공개한 잔액 조회와 거래 내역 등을 연동시킨 가계부 앱이 나오면 이용자는 은행 서비스를 거칠 필요 없이 한 번에 가계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개별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을 별도로 이용하지 않고도 자신이 보유한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나아가 손쉽게 송금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핀테크 업체가 잔액 조회나 계좌 이체 기능을 탑재하려면 개별 은행과 일일이 접촉해 협조를 구해야 했습니다. 어렵게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더라도 제휴를 맺지 않은 다른 은행과는 연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에 가동되는 오픈 플랫폼은 금융 결정을 중심으로 은행권이 공동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핀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전 은행권과 연동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금융투자업계도 이달 말 오픈 플랫폼을 개방하기로 하고 시스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코스콤을 중심으로 시세 조회 등을 핀테크 업체에 제공하는 작업을 준비해왔습니다. 오픈 플랫폼이 구축되면 스마트폰으로 경제 관련 뉴스를 보다가 관련 종목의 주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오픈 플랫폼을 계기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 앱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홍규입니다. NH투자증권이 사모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사모집합 투자업자로 등록됐습니다. 증권사가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증권사도 사모펀드 운용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외에 2개 증권사도 금융위에 사모펀드 운용업 등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시장에 증권사 진입이 확대돼 사모펀드 산업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자국 일부 항구에서 한국인에게 발급하는 선상 비자의 체류 가능 일수를 대폭 줄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보복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중국 당국은 어제부터 인천항에서 페리를 타고 중국 다롄향에 도착한 한국인에게 발급하는 도착 비자의 체류 가능 일수를 기존 30일에서 7일로 크게 줄였습니다. 도착 비자는 사전에 다른 비자를 발급받은 시간이 없는 외국인이 중국 한망이나 공항에 도착한 직후 신청해 바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이 업계 관계자는 도착 비자는 수백 명의 승객 중 5% 미만이 이용하는 수준이어서 당장 타격이 크지는 않지만 이를 시작으로 중국 당국이 한국인 입국을 까다롭게 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리우올림픽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 10개 이상으로 10위권 진입이라는 텐텐 목표를 세웠습니다. 주목할 만한 우리 대표팀의 일정을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 한국 사격의 간판 진종호 선수가 주종목인 10m 공기관총에서 첫 금빛 사냥에 나섭니다. 진종호는 한국 스포츠 사상 첫 올림픽 3연패와 한국이 최다 메달 기록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효자 종목인 양궁은 7일 남자 단체전 결승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열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자 양궁팀은 여자 양궁 단체전 종목이 처음 생긴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7번의 올림픽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냈고 리우에서 8연속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112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부활한 골프에서도 여자 부문 금메달이 기대됩니다. 펜싱에서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오심탓에 고배를 마신 신아람 선수가 한풀이에 나서고 우여곡절 끝에 리우행 티켓을 거머쥔 마린부의 박태환 선수도 메달을 노립니다. 이 밖에 전통적인 강세 종목인 태권도를 비롯해 유도, 배드민턴 등에서 금메달이 예상됩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리듬 체조에서
손현재 선수가 국내 팬들의 밤잠을 설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최근 중국 온라인 시장을 흔들고 있는 인터넷 스타 왕홍들이 국내 플랫폼들의 중국 진출 전략 세미나를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중국에서 왕홍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에 달하며 눈에 띄는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SNS 등 온라인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인터넷 스타 왕홍. 왕홍이 온라인에서 입은 옷이나 사용한 화장품이 1초에 수천 개씩 팔리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1,000억 위안에 달하며 왕홍 경제라는 단어까지 생겼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오늘 서울 여의도 정경련회관에서 중국 최대 패션 뷰티 전자상거래 기업인 중국 메이리 연합그룹과 공동 세미나를 열고 왕홍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到的社交网络的发展，中国的电子商务也呈现了一些变化。最简单的说，它从上一代的所谓货架式的电商，正在转变为通过社交网络来传播的社会化电商。 가입자가 1억 명에 달하는 메이리 연합그룹의 온라인 쇼핑몰 모구지에서 왕홍은 생방송을 통해 상품을 직접 소개하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分享一些我的化妆品，还有我的穿衣品味。比如说，我今天穿了什么，我平常喜欢用什么。在短短的3个月里，我已经涨到就比以前增长了40万的粉丝，所以直播给了。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도 왕홍 모시기 경쟁이 치열한 상황. 왕홍이 소개한 한국 화장품의 중국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마케팅 효과 덕입니다. 젊은 중국 여성들이 왕홍을 통해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동시에 한국 상품을 선호하면서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중국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발행된 5만 원권의 환수율이 50.7%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지폐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휴대폰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의 근본적인 원리를 해결하는데 한국인 과학자들이 참여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와 매사추세츠 공대 등이 해결해 사이언스지에 발표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규모는 494억 4천만 달러로 1분기보다 6.7% 줄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의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일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혼밥과 혼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밥은 혼자 먹는 밥, 혼술은 혼자 먹는 술을 의미하는데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인 시끄러운 일상에서 벗어나 나만의 여유를 즐기는 나홀로족이 늘어나며 생긴 신조어입니다. 오늘 샌즈라이프에서는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혼밥과 혼술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작은 규모의 소박한 식당이지만 이른 점심시간부터 손님들로 붐비는 이곳. 티켓 판매기를 통해 손쉽게 메뉴를 주문하고 바형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할 수 있어 혼밥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손님들 중에 한 60에서 70% 정도는 혼자 오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일반 식당에 가시면 4인 구조 테이블로 돼 있기 때문에 좀 혼자 앉아서 드시기 부담스러운데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매일 아침 매장에서 쌀을 직접 정리해 가마솥에 밥을 지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정식 백반을 제공합니다. 갓 지은 쌀밥은 무료로 추가가 가능해 넉넉한 인심은 덤입니다. 혼자서는 먹기 힘들었던 보쌈이나 고기도 이제는 1인 맞춤형으로 등장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고기와 김치, 1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곳은 홍대의 한 보쌈집입니다. 종업원은 1인 손님이 당연하다는 듯 빈자리로 안내합니다. 일행수를 묻는 질문이나 의아한 듯 바라보는 시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혼자 먹는 것 같아요. 눈치 볼 것도 없고 되게 그냥 간편하게 혼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왁자지껄한 술문화에 지친 이들이 나홀로 마음 편히 술 한잔 기울이기에 제격인 이곳은 강남 논현동에 있는 소고기집입니다. 1인 용화로가 있어 혼자 고기를 구워 먹기도 편리합니다. 혼밥과 혼술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입니다. 식사와 술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서 오픈 4년 차인데 3년 전에 비하면 조금씩 월 10% 정도 조금씩은 늘고 있다고 이렇게 눈에 보여집니다. 혼밥과 혼술에 이어 나홀로 즐기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며 또 다른 트렌드가 부상하고 있는데요. 혼자 책을 읽으며 맥주나 와인을 즐기는 이른바 북맥, 책맥 서점입니다. 잘 진열된 책들 사이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안주 삼아 독서에 열중하는 사람들. 진열대 한쪽에는 술병이 가득하고 생맥주를 뿜는 기계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술과 책의 조합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술 파는 책방이라는 이 공간이 좋았어요. 요즘 많이 더워서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는데 평소에 이제 뭐 책도 좋아하고 하니까 맥주 마시면서 책도 구경하고 또 책. 작가와의 만남, 정기광장,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매월 열려 나홀로 여가 생활을 즐기는 이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염리동의 한 골목길에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와인과 맥주 등 술과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퇴근길 책 한 잔.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혼자 오시거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나도 집에서 혼자 맥주 마시면서 책 보는데 이런 공간에서도 이럴 수 있다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곳은 기성도서뿐 아니라 대형 서점에서 찾기 힘든 흥미로운 독립책들도 가득합니다. 독립책은 주로 개인이나 예술가가 소량으로 제작하는 책입니다. 마음에 드는 책은 구매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혼밥에 이어 혼술까지 오늘은 시끄럽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혹독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기온이 36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현재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저녁부터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요. 입추절기인 일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열사병 예방 지수는 위험 단계로 예상되는데요. 지나친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고요. 내일도 오늘처럼 오존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고요.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6도, 춘천 35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도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한낮에 속초 31도, 강릉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저녁 나절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광주와 대구 35도로 무척 덥겠습니다.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남해상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월요일에도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고요. 당분간 폭염의 기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리오올림픽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와 12시간 시차가 있는데요. 개막식이 열리는 5일 금요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한낮에 2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지만 저녁에는 선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날이 정말 많이 덥습니다. 연이은 폭염이 밖에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인데요. 주말 동안에도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되도록 실내에서 주중 동안 지친 몸과 마음 재충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